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닥터 지혜입니다. 요실금 치료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요실금의 종류와 심각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검사가 UDS, 즉 요역동학 검사예요. 오늘은 이 검사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궁금하시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앞의 영상에서 복압성 요실금은 수술, 그리고 절박성 요실금은 약물 치료로 크게 치료 방향이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환자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즉 기침을 했을 때도 소변이 새고 소변을 잘 못 참아서 소변이 새기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경우를 혼합성 요실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혼합성 요실금이 있을 때는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검사를 해보고 좀 더 심한 요실금의 종류에 따라서 치료 방향을 먼저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복압성 요실금이 있다고 무조건 다 수술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마찬가지 좀 더 객관적인 검사를 해보고 질환의 심각도에 따라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수술을 결정을 하게 돼요. 이런 치료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UDS, 즉 요역동학 검사가 필요하게 돼요. 제가 산부인과 전공의 때 교수님께서 한 번씩 환자분들의 요역동학 검사를 해오라고 시키시면 너무 당황이 되고 피하고 싶고 했었어요. 검사자의 입장에서도 뭔가 복잡하고 검사가 힘들다고 느껴졌었던 거죠. 제가 전문의가 되고 나서야 학회를 다니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배우고 나서야 저도 검사를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막연히 요실금 검사라고 하면 힘들다더라, 수치스럽다더라 하시면서 두려움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 의료진의 협조에 잘 따라주시면 한 20-30분 안에 간단히 끝날 수 있는 검사에 속하니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 병원 요역동학 검사실은 검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부인가족 진찰은 오히려 최소한의 공간에서 더 편해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바로 이 내진대에 누우셔서 요 누출이 어떠한지, 방광 내압이 어떠한지를 측정을 하게 돼요. 두 개의 가는 관을 요도와 항문에 꽂아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관이 요도를 통해서 방광에 꽂는 관이고요. 이 관이 항문을 통해서 직장에 꽂는 관이에요. 보시다시피 직경이 2mm 내외 정도 아주 가늘기 때문에 통증은 거의 없으시고요. 약간 불편함을 느끼시는 정도인 것 같아요. 방광 배뇨근압, 즉 방광 근육의 압력은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요도의 관을 통해서는 방광 내압, 그리고 이 항문의 관을 통해서는 복압을 측정해서 방광압 빼기 복압으로 배뇨근압을 측정을 하게 돼요. 너무 수학적인 내용이죠. 요도의 관을 통해서 방광 내의 생리식염수를 일정한 속도로 투여를 하면서 언제 첫 요일을 느끼는지, 그리고 소변을 언제 보고 싶은지, 그리고 소변을 못 참겠는 순간이 언제인지 등을 측정을 하게 되고 요 누출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을 하게 돼요. 검사를 할 때 도와주셔야 될 것은 제대로 된 복압을 주는 건데요. 검사 자체가 부끄럽다고 또는 이제 소변이 새는 것이 부끄럽다고 힘을 세게 못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게 되면 진단 및 치료 방법에 오류가 생길 수 있게 되겠죠. 좀 부끄럽고 방귀도 나오고 하더라도 최대한 세게 복압을 주셔서 요 누출을 빨리 확인하는 것이 검사를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보통 복압성 요실금이 심하신 분들은 방광에 식염수가 적게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적은 복압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 소변이 빨리 새기 시작하고요. 절박성 요실금이 심하신 분들은 소변이 조금만 찼음에도 불구하고 못 참겠다고 호소를 하시고 방광 배뇨근에 과반응이 일어나면서 방광 내압의 베이스라인이 많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곳은 요속 검사를 하는 곳이에요. 소변을 적절한 속도로 일정한 시간 내에 시원하게 잘 보시는지, 잔뇨 없이 잘 보시는지 등을 측정을 하는 건데요. 간혹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소변 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소변을 다 보시고 나서도 잔뇨가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요실금 수술을 하시고 나서 일시적으로 소변을 못 보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수술할 때 주의가 필요해요. 이곳에서 변기에서 소변 보시는 것처럼 그냥 시원하게 소변을 보시기만 하면 검사가 끝나게 돼요. 이렇게 오늘은 요역동학 검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요역동학 검사만으로 환자의 증상을 100%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해요. 실제로 복압성 요실금이 있는 환자분들의 50% 정도는 요역동학 검사에서 소변 누출이 없다고 해요.
즉, 요실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상으로 음성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해서 패드 위에 서서 기침을 시켜서 소변이 새는지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자세한 병력 청취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사를 통해서 수술 방향 그리고 치료 방향을 결정을 하게 돼요. 다음 시간에는 TOT라는 요실금 수술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수술 후 통증, 합병증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